지난 2월 16일과 17일 대하드라마 태조왕건의 마지막 촬영 현장. 백제국 신왕제 신건 고려국의 폐하께 항복을 청하옵니다. 항복을 윤호하노라. 쿠데타로 백제국 신황제에 오른 신검이 고려국에 항복하게 되고 그 처참한 결말의 순간을 촬영 중이다. 대하드라마 태조왕건. 3년여에 걸친 강행군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다. 고려사를 다룬 최초의 드라마가 완성되기까지 연기자와 스태프들 모두 쉬지 않고 꼬박 달려왔던 837일간의 항복. 그 숨겨진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본다. 새로운 천년이 열리던 밀레니엄과 때를 맞추어 태동한 드라마 태조왕건. 후삼국 시대 혼란기에 활동한 새 영웅인 궁예, 왕건. 견훤의 삶과 정치 철학 등을 포함 드라마에서는 이들 세 영웅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삼국 통일 과정을 사실감 있게 다루고 있다. 대하드라마 태조왕건은 지난 99년 11월 11일 시작으로 2002년 2월 24일 200회 방송까지 총 제작기간 837일, 총 제작비 약 336억 원. 드라마 한 회 제작비 약 1억 6,800만 원을 투자 만들어낸 초대형 작품이다. 한편 드라마 태조왕건에 출연한 연기자만 약 200명. 그 외 보조 출연자 5만 8천 명. 475년 고려사의 시작을 알리는 최초의 정통 사극으로서 불가능의 도전장을 내밀었던 드라마 태조왕건의 시작. 그것은 모험이었다. 지난 99년 11월 10일 경북 문경세제의 태조왕건 오픈 세트장 고려군 상냥식이 열렸다. 새로 짓는 건물에 재난이 없도록 지신과 택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의식인 상냥식. 지붕 위에 올리게 될 대들보 위로는 초당 이모 선생이 직접 건물을 짓게 된 이유와 공사한 날짜 등 축원의 글귀를 써내려갔다. 이날 상냥식은 드라마의 성공을 비는 마음으로 찾은 많은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조심스럽게 지붕 위로 대들보가 올려지고 드라마 태조왕건, 그 1000년 전 고려를 되살리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드라마 태조왕건은 제작 초기부터 화제를 불러 모았다. 공주 마곡사에서 가졌던 궁예의 삭발식은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1999년 11월 25일) 드라마 태조왕건의 첫 촬영이 있던 날. 첫 촬영에 앞서 스태프와 연기자들이 한마음으로 고사를 지낸다. 고사는 드라마가 잘 되기를 비는 마음과 스태프와 연기자 모두 끝까지 잘해보자는 단합의 의미가 담겨 있다. 연출자 김종선 프로듀서의 큐사인과 함께 시작된 첫 촬영은 2회 5씬, 철원성을 점령한 궁예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지방 호족들의 행렬 장면이다. 드라마 태조왕건의 3년여에 걸친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후삼국 시대 선두주자로 떠오르는 궁예가 세력을 모아 철원을 점령하는 과정을 담은 대하 드라마 태조왕건의 첫 회.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한 궁예의 철원성 공격은 웅대한 전쟁 장면을 보여주며 드라마의 포문을 열었다. 첫 회 전투 장면은 99년 12월 21일 경기도 여주 남한강변에서 촬영됐다. 드라마 태조왕건을 여는 첫 회 전투 시인을 위해 경기도 여주 남한강변에는 약 2개월에 걸쳐 대규모의 목책이 세워졌다. 철원성의 관문을 나타내는 목책은 높이 4m, 길이 300m에 이르는 초대형 세트로 세워졌으나 단 한 번의 전투 장면을 끝으로 불타고 만다. 방송사상 유례없이 많은 전투 장면을 그려냈던 드라마 태조왕건. 한 회 사용되는 소품의 종류도 가지가지다. 첫 회, 궁예가 철원으로 향하던 군사들의 행렬도, 전투 시 사용되는 운제와 충차, 부차에서 깃발 등 작은 소품까지 꼼꼼하게 그려져 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회의를 거듭하면서 태조왕건의 소품들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삼국의 깃발 작업은 밑그림을 놓고 색을 입혀 만든다. 깃발은 군사를 이끄는 장군이 누구인지를 멀리서도 알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깃발의 문양은 장군에 따라 각기 다르게 표현하게 된다. 나무로 만든 깃대 머리 부분은 특수 재질로 만든 날카로운 창 모양을 씌우면 완성된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어낸 깃발. 첫 전투 장면에 사용한 것만 1200개에 달한다. KBS 드라마 소품실 내부 한켠, 태조왕건에 쓰여질 소품들로 가득 들어차 있다. 소품은 전투 때 사용되는 무기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 소품들은 모든 출연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제작되었다. 특히 화살촉은 연기자의 몸에 맞아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곰으로 특수 제작된 것이다. 드라마 태조왕건을 위해 사실감 있게 재현된 무기도 있다. 삼국시대부터 사용된 흔적이 남아있다는 쇠뇌의 제작은 특히 우리나라 전투 무기의 자료로서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활보다 멀리 쏠 수 있는 장거리 공격용 무기로 여러 개의 화살이 연달아 발사되는 활의 일종인 쇠뇌. 이렇게 제작된 소품들로 첫 회 궁예의 철원성 공격시는 실감나게 그려졌다. 철원성을 지키는 초대형 목책이 궁예의 군사들에 의해 불태워지는 야간 전투 장면은 한겨울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로 떨어지는 혹한 속에서 강행됐던 힘든 촬영 끝에 얻어진 값진 장면이었다. 궁예가 철원성을 점령하며 후삼국 시대의 선두주자로 나서면서 전개되는 드라마 태조왕건. 후삼국 통일 과정을 그리는 이야기의 축은 크게 세 가지로 전개된다. 왕께서 의기를 미쳤다. 신라 말기 어수선한 민심을 등에 업고 기반을 다져나간 궁예. 그 역시 폭력적인 독재자로 접어들면서 민심을 잃고 왕건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궁예는 비극적인 몰락의 길로 들어선다. 궁예를 몰아내고 마침내 고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태조왕건. 이후 후백제 견훤과 삼한의 패권을 다투는 수없이 많은 전투를 치르게 된다. 후백제 왕이 된 견훤과 왕건이 일대 접전을 벌이게 될 고창 전투. 아니 되겠사옵니다. 적의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화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돌아온들은 보이지 않고 불이라 불. 경훈은 기창 전투에서 왕건에게 크게 패하고 결국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후백제 견훈의 뒤를 이을 왕이 계승을 두고 끝내 견훈의 뜻에 맞서 곤초 소생의 아들들은 난을 일으키며 후백제의 분열을 가져오기에 이릅니다. 반역이 옵니다. 목을 베어라. 이후 견훈은 고려로 귀부하게 되고 마침내 왕건은 삼한 통일을 이루게 된다. 그 과정 속에서 드라마 태조 왕건은 방송사상 유례없는 수많은 전쟁 장면들로 남성적인 사극의 장을 열었다.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드라마 태조 왕건. 새천년 KBS가 고려를 되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북으로 분단된 지 벌써 반세기가 넘어섰습니다. 이 시점에서 역사 드라마가 가져야 할 가장 큰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자주적으로 삼국을 통일했던 고려시대에 자연히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주적으로 통일을 했다는 그 자체가 역사적인 가장 큰 의미가 있고, 따라서 조선조 사극을 벗어나서 새로운 고대사, 우리의 가장 자긍심이 있는 고대사를 찾아갔던 게 바로 태조 왕건이었습니다. 드라마 태조 왕건은 후삼국을 이끌었던 세 영웅을 중심 인물로 다루고 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신라 경문왕의 아들로 태어난 궁예. 출생부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려서 승려가 된 후 백성들의 인심을 얻어 황제가 돼서도 선정을 베풀었고 자주 통일을 외치며 끝없이 북벌을 꿈꾸었던 궁예. 우리는 모두가 한 백성이들아. 이후 미륵신앙에 심취하면서 궁예는 서서히 폭군으로 변모하기까지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다 간 영웅으로 그려졌다. 속에 한꺼번에 집어넣고 태워버리게. 고개들을 끌어내라. 그리고 저쪽 것들은 다 끌어내서 철퇴로 때려 죽여라. 성종이가 죽었어. 우와, 내가 죽였다고. 내가 말이야, 이 궁예에 대한 역사적인 사료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 궁예를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듯이 저도 그러니까 궁예는 폭군이다, 그런 생각, 그런 편견을 깨보고 싶었습니다. 폭군이기 이전에 궁예라는 인물은 이 거대한 제국을 세운 영웅 아닙니까? 그 영웅과 폭군, 그 이중성, 그 양면성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문과 덕망을 두루 갖춘 인물로 그려진 또 한 명의 영웅 왕건. 송악대상의 아들로 태어나 부친을 따라 궁예의 휘하로 들어간 뒤 여러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궁예의 신임을 받았던 왕건. 이후 궁예의 폭정을 뒤집고 황제에 올라 특유의 친화력으로 후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뤄낸 인물로 고려 제1대 왕인 태조가 되었다. 새로운 세상을 열 것임을 천지신명께 맹세하고 검을 들었노라. 여기 목이 없이 돌아온 이 시신은 신순겸 장군이 아니라 바로 짐이 올시다. 짐이 목이 잘려서 돌아온 것이 올시다. 짐이 말이오.
상불은 이미 사만의 분란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 정리만 남은 것 같소. 아우님의 세상에 온 것이요. 고맙사옵니다, 상불은. 그 영광을 다 함께 나누어야지요. 인내와 그리고 참을성을 가진 인물, 주위의 사람들이 실수를 했을 때 용납하고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인물. 하지만은 큰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보여지는 또한 강한 카리스마, 이런 걸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욕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어렸을 때의 모습, 그리고 청년 때는 청년, 또 요즘 말하는 정계에 입문한다, 또 대권에 도전한다, 이런 모습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갔기 때문에 글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별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라의 비장 출신인 견훤은 무진주를 점령 후백제의 왕이 됐고, 궁예가 몰락한 후 왕건과 천하를 놓고 마지막까지 겨루었던 영웅이다. 함께간 지휘장수가 쓰러졌는데 네놈 혼자 도망을 치다니. 내가 그러고도 이 견훤이 아들이란 말이더냐? 아마마마, 적군의 공격이 워낙 심해요. 예, 끼놈! 너는 나라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 칼로 목숨을 끊어. 아바바바. 모든 마음의 짐을 벗어 던져버리시옵소서. 저놈은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제국의 꿈을 다 망칠 것이라는 것이 옳시다. 아시겠소이까? 너무 큰 집착을 마시옵소서. 집착? 집착을 말라고요? 그러면 어쩌라는 말이오? 내가 평생을 걸려서 세운 제국이요, 저 화작대 같은 아들놈이 다 망치고 있소이다. 옥자의 눈이 멀어서 다 망치고 있어요. 다. 저는 그 견훤의 성격을 젊었을 때는 어떤 패기와 이 젊음의 어떤 추진력으로 밀고 나가서 한 제국을 이루는 그런 영웅적인 인물로 이제 연기를 했고, 이제 늙어서는 나름대로 이 편견, 아집, 독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 그래서 자식들한테 이제 배신도 당하고 중신들의 말을 또 무시하다 보니까 배신도 당하는 그런 비운의 왕으로 그런 차별화를 두고서 제가 연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천년 전 후삼국으로의 여행, 드라마 태조왕건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드라마 태조왕건의 오픈 세트장은 경북 문경세제 도립공원 내 마련됐다. 지난 99년부터 시작된 세트장 건립은 총 2만 평의 부지에 고려궁과 백제궁을 포함하여 기와집 47동과 초가 45동 등 천년 전 고려궁과 백제궁, 그리고 고려시대의 가옥과 시장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한국 방송 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였다. 그동안 역사적 사료가 부족했고 실제 고려시대의 건축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극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다뤄왔던 게 사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KBS의 과감한 투자로 1년여에 걸쳐 후삼국과 고려시대를 재현해낸 이 야외 세트장은 우리나라 사극의 범위를 한층 넓혀놓는 계기가 됐다. 특히 문경에 완성된 고려궁은 후삼국 초기 고려궁 뒤로 산이 병풍처럼 둘러섰다는 역사 기록에 걸맞는 곳을 찾아 세트를 만든 제작진의 노력의 흔적이 숨겨져 있다.
폐하, 대왕 폐하의 황궁이 옵니다. 이제 곧 저 중문을 지나 정전에 있는 옥좌로 오르셔야 하옵니다. 황금 멸관과 폐하의 위엄을 드러낼 대례복이 준비되어 있사옵니다. 갈아입으시고 어서 폐하의 자리로 오르시옵소서. 경북 안동에 세워진 태조왕건의 또 다른 야외 세트장. 12,000평의 부지에 관아 1동, 옥사 2동, 초가집 19동이 세워졌다. 서라! 당시 고려시대의 마을이 천년의 역사를 뛰어넘어 고스란히 재현돼 있다. 하나의 드라마를 위해 이렇게 대규모의 세트를 마련한 것은 방송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안동댐 선착장에 세워진 해상 촬영장. 선착장을 이어주는 150m의 부교, 고려 목성 6척과 초가 등 극중 나주 포구를 재현한 곳이다. 통일신라와 고려의 국제무역항이던 병난도 포구를 재현한 태조왕건 제천 세트장. 8,000여 평의 부지에 180m의 선착장 부교와 관아, 초가, 막루, 정자 등이 설치돼 있다. 논란 그 자체세. 상대들은 위험이 죽었다죠. 아니 벌써 그 소식이 여기까지 전해졌습니까? 발빠른 장사꾼들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그 소문이 사실은 사실인 모양이에요. すごく風光明媚ないい場所にあって、で、奥へ行けば奥へ行くほどですね、本当にこんなとこセットあるのかなと思ってですね、ポーッと見たら、すごい宮殿が建ってるよ。それも神羅と高麗と両方の宮殿が両方建ってるんですね。で、それも造りが大理石を使って、それと本当の柱を使ってね、本当に色を塗ってできてると。僕ら日本ですとね、セットというとああいうオープンセットを作る場合でも1年持てばいい。1年間持てば雨風でさらされて、あとは壊れちゃうかなっていうようなギリギリのところで作るんですけども、その KBS さんのそのセットを見た時に、これだったらばもうここに住んでもここに王様がいても大丈夫っていうようなセットだったんで本当驚きました。 드라마 태조왕건에서 가장 화제를 불러 모았던 궁예의 죽음. 이날 촬영부는 많은 취재진과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8시간 동안 진행됐다. 아우가 왔는가? 예, 형님. 마지막 가는 길에 우리 형제가 술 한잔 없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좀 오시라 하였네. 폐하, 이 아우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습 형님 폐하를 뵙게 되었사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아우가 맹세하오리다. 함께 가시옵소서. 편히 쉬실 곳을 마련해 드리겠사옵니다. 대업을 이루시게. 내가 못다한 북벌을 그대가 이루어야 할 것이야. 대제국을 이루시게. 그 말을 하고 싶어 아우를 보자고 한 것이야. 난 일찍이 아우를 죽일 수 있었어. 허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왠 줄 아는가? 아우가 형보다 나았기 때문이야. 부디 대업을 이루시게. 내가 못다한 모든 것을 아우가 이루어야 할 것이야. 아우가 말이야. 폐하, 운부 장군은 뭘 하는가?
그만 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예, 폐하. 용서하시옵소서. 아니 폐하. 아우, 부디 성군이 되시게. 강한 카리스마로 시청자를 끌어들였던 궁예. 고려사의 기록과는 다르게 표현한 궁예의 죽음을 두고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뤄야 될 사극에서 왜 궁예의 죽음을 달리 표현했던 것일까? 궁예는 고려를 창업한 창업군주입니다. 아무리 그 말년에 잘못됐더라도 보리이삭이나 비워먹다가 백성에게 맞아 죽는다는 결론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철원 지방의 민담이나 설화를 보더라도 상당히 궁예가 그 저항을 하다가 죽은 걸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라는 게 또한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상당히 궁예를 비하시켰을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후삼국 시대 선두주자였어요, 궁예가. 그래가지고 제국을 이룬 사람인데 그렇게 죽는다는 건 영웅답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드라마에서는 상당히 그 시대의 역동의 한 축을 이루었던 궁예를 제대로 한번 그려보고 싶었던 겁니다. 사료가 부족했던 후삼국을 배경으로 그리는 태조 왕건에서 극적 고성을 위해 허구를 끌어들이는 대목들도 필요했다. 상상력으로 끌어낸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어린 궁예가 왕릉 집에서 묵었다는 이야기. 중한 모양이구나. 나으리,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셔요, 나으리. 범농설안에 가여운 일이로구나. 거두어 주어라. 이름이 궁예라고 하였느냐? 그래, 어디를 가는 길이었더냐? 세달사로 가옵니다. 궁예가 그의 숙부 위흥집에서 왕건과 견훤을 만나게 되는 설정. 웬 소란이 이리 큰가? 궁예라는 이름을 기억하시겠습니까? 하기야 세월이 너무 오래 흘러서 모른다 하실 수도 있겠사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왕건과 황후였던 강비가 어릴 적부터 혼인 가약을 맺은 연인 관계였다는 설정. 그럴 리가요. 소녀 생각을 하시긴 하셨습니까? 글쎄요. 이 마음을 열어보일 수 없고. 우리 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건 나도 대답하기가 어렵구려. 우리들의 옛 약속을 잊으셨사옵니까? 지금이라도 우린 떠날 수 있사옵니다. 소녀를 데리고 멀리 떠나주시어요. 낭자. 박수리가 견훤의 여동생 대주도금을 만나 연정을 품었다는 이야기. 견훤의 누이라더니 거물스런 솜씨가 대단하구려. 대주낭자. 웬일이시오? 낭자를 기다렸소이다. 낭자, 이렇게 청하오이다. 나의 청혼을 받아들여 주시오, 낭자. 낭자! 대두낭자! 낭자! 대두낭자가 떠났사옵니다. 역사 드라마는 다른 드라마와 달리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의 자신의 지식과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을 드라마를 통해서 이루어줄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다루고 있는 보다 갈등적인 요소라든가 허구적인 요소가 자칫 시청자들에게는 역사적 사실로 혼돈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제작진들의 보다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삼국 시대는 굉장히 자료가 빈약합니다. 우리가 남아있던 어떤 역사의 사실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것이 역사의 진실인지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 속에서 몇 가지 부분에 어떤 뭐 기록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방송에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마저도 우리가 그냥 뭐 아무거나 가져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을 따라가는 어떤 과정에서 좀 보충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정사를 바탕으로 했던 부분이 훼손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료에는 몇 줄 안 되는 기록만 남아있지만 작가의 상상력으로 극 중에서 생생하게 살아난 인물들도 있다. 그래도 세상에 이름께나 얻었다는 고성을 처형하시면 때가 좋지 않사옵니다. 때가 좋지를 않다. 아니 언제부터 내원이 그렇게 눈치를 보며 살았소이까? 그래서야 어찌 한 제국을 운영할 수가 있겠소? 폐하, 신의 청을 간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니되옵니다. 처형을 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미루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폐하께서는 분명 환우가 깊으시옵니다. 물러가라고 하였소이다. 물러가오. 잠시 피곤했던 것이오. 신은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몸조리를 잘 하시옵소서. 고맙소. 피할 일 없을 것이오. 그토록 염원하던 옥좌를 얻으셨구려. 혹 폐하를 그대가 다시 뵙게 된다면 부디 욕된 자리를 만들지는 마시오. 고경 참문의 얘기는 결과적으로 볼 때 주군을 해치려는 내원의 조작임이 확실해졌사옵니다. 검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을 바꾸시는 검이옵니다. 인정하시옵소서. 길은 그것뿐이옵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새벽은 오고 아침에는 뜨옵니다. 이제 곧 폐하의 아침과 폐하의 태양이 동력 하늘을 물들이며 떠오를 것이옵니다. 고맙네. 저 중원 대륙의 대제국을 가슴에 품고 계시옵니다. 그 꿈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 옛날 우리 선조 고구려가 그래했던 것처럼 저 만리장성을 넘어 드넓은 중원 모두를 폐하의 영토로 하시어 온종일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세우시옵소서. 저 무진주성은 장군의 대명을 천하에 알리게 되는 새로운 왕국이 될 것이옵니다. 이제 신라를 쳐서 백성들의 응어러진 한을 풀어줘야 할 때가 되었사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철기군을 앞세우고 있네. 천하무적의 철기군 말일세. 고려의 왕은 역시 인물일세. 제왕의 기질을 타고났어.
그 깊이를 알기 어려운 사람이옵니다. 저렇게 보내서는 아니 되는 것이옵니다. 이번에 목숨을 거두면 다 끝나는 것이었사옵니다, 폐하. 이미 새는 둥지를 떠났네 그리요.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네. 이제 뭔가가 시작되었어. 그러하옵니다. 내가 금강이를 안치고자 하는 것을 신검이와 그 애들도 알아차렸을 것이야. 어쩌겠는가? 태자분들을 지방으로 보내시는 즉시 그 목숨을 거두시옵소서. 신검 태자마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한 시대를 풍미한 사람들 뒤에는 꼭 2인자가 있습니다. 그 2인자를 책사들이라고 하는데,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종간이라든지 최응, 그 다음에 태평, 최승우, 능환 이런 사람들은 역사에 보면은 그 흔적이 한 줄 정도 보이는데 구체적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인 맥락하에 그들의 역할을 주는데 상당히 고심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의외로 시청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은 것 같아가지고 참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 태조 왕건이 이제 방영이 되면서 그동안 잘 모르고 또 한편으로는 경시돼 왔던 고려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 하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폭군 내지 좀 부정적인 인식으로 되어 있던 궁예가 나름대로 거기에서는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세 사람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알게 된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궁예, 왕건, 견훤, 우리가 보통 이 세 사람들만 알고 있었지만은 그 주변에 또 많은 책사들이라든가 많은 또 신하들이 그들의 그 업적이라든가 역사를 받쳐주었다 하는 점을 알게 된 점, 이런 점들이 태조왕건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 내지 기이한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 태조왕건이 완성되기까지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사람들이 있다. 작은 소품 하나로도 화면이 달라질 수 있다. 바닥의 양탄자에서 작은 물잔에 이르기까지 놓치지 않은 꼼꼼함. 소품팀의 꼼꼼하다 못해 치밀한 솜씨는 후삼국 시대를 보다 사실적인 화면으로 담아내는 데 큰 몫을 차지하게 된다. 야외 촬영이 있는 날, 연기자 못지않게 이른 아침부터 바빠지는 손들이 있다. 일주일에 약 700명에 이르는 보조 출연자들이 분장팀의 손에 의해 후삼국 시대 인물로 다시 태어난다. 몇 사람이나요, 오늘은? 오늘요? 한 200명이요. 아, 200명이요? 천년 전 사람들로의 변신, 그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또 다른 주인공들은 미용팀이다. 주요 배역진에서 보조 출연자까지 하루 200~300명의 머리 모양을 만들어낸다. 왕건 촬영하기 위해서 저희 분장팀 7명과 미용팀 2명, 분장차 2대가 항상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분장 시간은 보조 출연자들은 한 3분 정도 걸리고 가장 많이 걸리는 주연급 배우들은 왕건이나 견훤 같은 경우 2시간가량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저희들이 보조 출연자 200명, 200~300명하고 연기자 30~40명 나오는데 5시부터 우리가 분장을 시작을 해도 9시 촬영 시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배역에 따른 디자인에서부터 분장에 필요한 모든 것은 분장팀에서 준비한다. 사극의 경우 남자 연기자들에게 쓰이는 분장 도구는 일명 아판이라 해 이마 부분에 붙이게 되는 가발의 일종이다. 술을 놓듯이 한 올 한 올 인물을 붙이는 아판 제작 과정은 섬세한 작업인 만큼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수염을 제작하는 건 역시 분장팀의 몫이다. 주요 출연자와 보조 출연자용에 따라 수염에 쓰이는 실의 종류가 달라진다. 주요 출연자의 수염은 오랫동안 형태를 유지하는 나일론을 이용, 얇은 망사 위에 코바늘로 일일이 심은 다음 물에 적셔 드라이로 말리면서 웨이브를 만들게 된다. 연기자의 얼굴형에 맞춰 제작된 수염은 주인처럼 그 모양도 각각이다. 여자 연기자들의 머리를 맡고 있는 미용팀의 작업도 분장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달비는 주로 누에에서 나온 생사를 염색해서 사용하고 있다. 시대마다 다르게 바뀌는 여성의 머리 모양은 철저한 보증을 받아 제작된다.
완성된 달비는 후삼국 시대 상궁과 왕후의 머리 위에 올리는 머리에 해당된다. 사극은 역사적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1000년 전의 인물들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재현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중 의상을 재현해내는 작업은 무엇보다 철저한 고증을 통해 이루어진다. 드라마 태조왕건의 의상은 현직 교수, 박물관장 등 1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제작된다. 국화문이랑 같은 국화문을 좀 하든지 중국의 그 당나라 때 사진, 회화 이런 것들을 참고를 했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시대는 굉장히 화려하고 부드러운 실루엣, 얇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했던 조선시대 사극에서 나왔던 직무라고는 다른 분위기였다는 것은 확실해요. 또 고려가 제일 어렵죠. 삼국시대는 벽화가 있고 또 조선조는 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고려사는 그게 다 없기 때문에 힘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서 압축해 나가서 어떤 것을 성립해 나갔다. 그렇게 뺏기는 볼 수 없는 거가 아닌가. 여기에 그 고려사라든지 또는 무슨 그 고려 도경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봤습니다. 이건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 간 다음에 기행문의로 나온 건데요. 이게 고려 도경인데 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경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글로 남아래도 이것 뺏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참고한 것입니다. 자문회의를 통해 제작에 들어간 드라마 태조왕건의 의상은 지난 1998년 말부터 1년 4개월에 걸쳐 통일신라의 왕의 의복에서 후백제, 고려 백성의 의상까지 3,500여 종의 의상과 8,000여 점의 장신구를 재현해냈다. 외국 상인과의 무역이 활발했던 후삼국 시대의 의상은 조선시대에 비해 직물의 질감이 좋고 색상이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의상팀의 재빠른 수선 능력은 야외 촬영장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잘하시네요. 준비를 다 해놔갖고 나왔는데도 또 우리 출연자분들의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갖고 조금이라도 이쁜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막 수정하고 있습니다. 스팀 다리미에서 수선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의상 차량까지 동원되고 드라마 속 연기자들은 어느새 후삼국 시대의 인물로 되살아난다. 이렇게 재현된 의상은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복식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 이용되기도 한다. 실감나는 해전을 촬영하기 위한 작업으로 대형 오징어잡이 배를 개조하여 부산과 포항에서 세트장이 있는 안동과 제천까지 국도를 이용해 수송하는 데만 꼬박 3박 4일. 배 한 척당 운송비만 800만 원이 들어갔다. 드라마 태조왕건에서 대형 전투함과 상선으로 이용될 고려 목선 열척을 재현했다. 자, 송결도 내거라, 쫓아라. 자, 목 치고 햇불 움직여, 햇불 움직여, 햇불 움직여, 햇불 움직여, 햇불 움직여, 햇불 움직여. 대형 목선을 이용한 해전 시인 촬영. 80톤에 달하는 목선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란 힘든 작업이었고 한 장면을 얻기 위해서 제작진에게 필요한 것은 긴 인내심이었다. 배 안, 군사들의 움직임을 촬영하기 위해 배를 가까이 세워야 했다. 80톤의 배를 원하는 곳에 세우기 위해서는 전 스태프들이 달려들어 사투를 벌이듯 씨름을 해야 했고 결국 가까스로 원하는 곳에 배를 세우는 데 성공했다. 대부분 밤샘 촬영으로 진행된 해전시. 배의 움직임을 살리기 위해 전 스태프들은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했고
이러한 해전 촬영은 육지 촬영보다 몇 갑절도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오케이, 좋아, 걸렸어. 좋아. 잘했어. 네, 일반 사업과는 달리 그 전투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해전은 육지와 달라서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얻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실제 바다에서 촬영을 해야 하는데 조그만 댐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배가 움직이는 역동적인 장면 재현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때론 바람을 기다려야 되고 배의 움직임과 연기자들의 그 조화가 박진감 있게 표현되도록 하다 보니까 그 위험한 노출이 많았습니다. 고려를 침공한 신검의 예성강 공략 작전. 파공으로 몰아세우는 고려군의 대항조차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후백제 신검 측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내가 다 타고 있구만. 아이고. 해전의 압권인 불싸움 촬영 현장. 신검은 바로 앞에서 효과맨이 던지는 화공을 피하며 실감나게 연기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온 해안가가 다 불덩어리가 아니야. 형님, 이야말로 바다의 매복이 아니옵니까? 실제로 배를 태울 수 없는 상황에서 불타는 배를 연출하기 위해 특수효과팀이 배 안 곳곳에 장치를 하게 되면 배 안은 온통 불화살과 화공 등으로 공격을 당한 흔적들로 가득 찬다. 여기에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며 연기자와 보조 출연자들이 불붙은 배 안의 다급한 상황을 연기하고 촬영 현장은 실전을 방불케 합니다. 몸에 불이 붙은 채 배에서 뛰어내리는 병사. 해전에서 무술팀의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는 더욱 두드러지고 그래서 위험한 장면을 전담하는 무술팀들은 작은 상처를 항상 몸에 달고 살 정도이다. 야, 호스 어디 있어? 호스. 괜찮아? 예. 야, 불화살 더 올려줘. 백제군과 고려군들의 격전이 배 위로 이어지고 다양한 장면이 연출된다. 한겨울 살을 내이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몸을 내던지며 열연하는 무술팀. 이들의 숨겨진 노력들로 해전은 더욱 실감나게 그려진다. 나주 해전을 나서기 위해 범선을 만드는 장면. 실제 범선의 규모대로 제작된 이 세트는 나주 해전씬에서 불타는 범선으로 보여지게 된다. 실제로 연출할 수 없는 상황을 사실감 있게 표현해내는 곳은 특수영상팀으로 디지털 비디오 합성 작업을 통해 화면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3단계. 먼저 산과 물, 그림자, 밤하늘의 별을 합성해서 전체 배경 그림을 만든다. 완성된 전체 배경에 불타는 범선을 입힌다. 이때 범선이 멀고 가깝게 보일 수 있도록 원경과 근경에 심는다. 그중 가까이 보이는 배의 경우 실제 촬영 화면을 이용하여 사실감을 최대한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물과 불을 합성해 물 위에 그림자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불화살 소스를 만들어 밤하늘 위로 입히면 실감나는 해전의 한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합성된 특수영상 화면과 실제 촬영본이 섞여 나주 해전과 신검의 예성강 공략 작전이 완성되었다. 배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피하셔서 어서요. 불을 끄면서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불을 꺼요.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고려? 그걸 말씀이라고 하시오. 고려라니. 어떻게 아버님이 우리의 적국인 고려 땅에 발을 디디실 수 있단 말씀이오? 드라마 태조왕건의 막바지 대본 연습이 한창이다. 따위는 잊었다고 했소이다. 무한군이라. 아마도 신검이가 쫓아올게요. 잘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소이. 우리가 수십 척의 저놈을 가지고 다른 드라마에 비해 많은 연기자들이 등장하는 만큼 대본 연습만 3시간이 소요된다. 가서 좌남을 준비하여 바다로 나가 길을 막을 것이오. 자신의 견해를 확실히 밝힐까. 제일 밑에 오전 10시 시작되는 스튜디오 리허설. 나중에 리허설하고 싹 계산 체크하고 그렇게 녹화를 하겠습니다. 연출자는 연기자의 동선과 그에 따른 카메라와 조명의 위치, 작은 소품 하나까지 세밀하게 챙기고 한 회 녹화를 위해 참가하는 스태프만 60명. 드라마 태조왕건은 극중 스케일만큼이나 많은 스태프들이 함께 만들어 나간다. 하나, 둘, 셋, 넷. 오후 1시 30분 드라마 태조왕건의 스튜디오 녹화. 수리하오가 떠난 지 사흘이 되어가네. 지금쯤 철원으로 들어섰겠네. 그래요. 그것이옵니다. 그래요. 사실 워낙에 국장이 바빠서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200회에 이르는 동안 출연한 연기자만 약 200명. 사극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동원됐다. 우리 입지가 서로 다른 것이지 어디 사람이야 미운 것인가. 아니 되었어. 어찌되었든 아무것도 모르는 신첩이 보기에도 폐하의 세월이 온 것 같사옵니다. 태조왕건에서는 한 해에 60~70명이 넘는 많은 연기자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 각자의 연기자들이 서로 조화롭게 자기의 역할을 잘 맞게 연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모든 연기자들이 자기들이 튀고 또 그 역할에 가장 맞게 우리가 또 성격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맞춰서 연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드라마 태조왕건의 웅장한 스케일은 화면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공주 마곡사에서의 촬영. 우선 사찰에 보관된 높이 17m, 폭 13m의 대형 괴부를 거는 게 관건이다. 민우야, 그걸 약간 앞으로 빼줘. 무려 5시간에 걸친 힘든 작업 끝에 드러난 대형 괴부. 많은 스태프들의 고생으로 세다셋의 왕건과 궁의 성대한 첫 만남 장면을 얻어낼 수 있었다. 드라마 태조왕건은 처음부터 웅장한 스케일의 화면들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왕건의 아들 태자모의 세자 책봉식 촬영 현장. 한 장면을 위해 수많은 보조 출연자들이 동원됐다. 쫓고 쫓기는 후삼국 시대. 수많은 전투 장면들을 담아야 했던 드라마 태조왕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숨은 공로자들이 있다.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맡은 역할을 소화해준 수많은 보조 출연자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한 해 동원되는 보조 출연자만 평균 200~300명. 이들의 도움 없이는 드라마 태조왕건의 완성도 높은 장면들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머리 조심, 머리. 전북 고창의 한 야산. 전령들이 궁의 철원성 점령 소식을 알리기 위해 말을 달리는 장면을 촬영하던 날. 촬영 중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했다. 빠르게 달리는 말이 미끄러지면서 연기자가 도랑으로 떨어진 것이다. 도랑에 떨어진 사람은 2명의 무술 연기자들.
전투 씬이 많은 드라마의 특성상 스태프들은 촬영 내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보지만 이처럼 뜻하지 않게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가만히 넣어. 그대로. 빨리 오라래 저기. 무전기 하나 더. 내려갈 사람 무전기 가져와라. 태조왕건은 전국 시대를 다룬 사극이다 보니 당연히 전쟁씬이 많습니다. 전쟁씬을 촬영할 때 사실적인 상황 연출을 위해서는 우리 출연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경우가 있는데 무술 연기자들이 말에서 떨어지거나 보조 출연자들이 불화살을 맞고 화상을 입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희 제작팀에선 최대한 안전조치를 다 취하고 촬영에 임하지만 불가피하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고 그럼에도 촬영을 강행할 수밖에 없을 땐 연출자로서 가슴 아프고 힘듭니다. 저렇게다. 내 아우는 어디 있을까? 내 아우는 시체들을 수습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찾으시오. 내 아우와 나의 목숨을 대신하여 죽은 장수들을 모두 찾으시오. 드라마 태조왕건의 완성도를 높인 또 하나의 노력, 그것은 음악이었다. 드라마 태조왕건의 배경음악은 웅장하면서도 장엄한 곡조로 극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KBS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연주로 드라마 태조왕건의 배경음악이 완성됐다. 극중 상황에 따라 배경음악이 완성됐고 드라마 태조왕건은 배경음악으로 한층 완성도를 높이게 됐다. 네, 우리나라 역사 드라마를 서양의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이제 연출하는 거니까 너무 서양적이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도 우리나라 드라마에 매치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가장 큰 고민이고 숙제는 이 음악이 우리나라 드라마에 잘 어떻게 하면 맞을 것이냐 하면서 이제 연구하게 된 게 뭐 스케일이나 하모니를 많이 연구하게 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이 서양의 스케일과 하모니를 쓰지만은 우리나라 드라마의 얼굴에,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에, 역사 드라마에 어떻게 잘 맞을 것이냐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제가 스스로 사운드를 만들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들은 많이 이렇게 우리나라 드라마에 어울리게 소리를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너는 나를 도우러 올 수가 있었다. 허나 오지 않았다. 꼼짝 않고 그곳에서 밤을 보내면서 예비와 여기 금강이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것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지. 네 형 신검이가 뭐라고 하더냐? 말해보거라. 뭐라고 하느냐고 묻지 않느냐? 예. 엄마, 싸우러 가긴 가겠사오나 길이 막혀 갈 수가 없다 하였사옵니다.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있었겠지. 아니 그러하냐 신검아, 왜 말이 없느냐? 내비가 살아서 오니까 꽤나 실망을 하였겠구나. 여기 금강이까지 함께 살아서 왔으니 얼마나 낙심이 크겠느냐. 주말이면은 다른 일 술 마시다가도 집에 가서 그거 보려고 그냥 일부러 집에 일찍 들어가고 그랬어요. 일찍 귀가하는 데 큰 도움을 줬어요, 그 드라마가. 내용을 재밌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좀 어렵게 엮지 않고 그렇게 엮어가지고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궁예 그 사람이 저 자식들하고 부인들하고 죽였을 때 그때가 제일 슬프고 가슴 아프고 그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기존의 그 조선시대만 계속 우리가 그 드라마를 많이 봤었는데 새로이 그 고려시대라는 거 설정해서 그런 것도 좀 생소하니까 어떻게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현실 정치가 상당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드라마 태조왕건은 국내는 물론이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 뉴욕에까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미주 한인방송을 통해 복사된 드라마 태조왕건의 비디오 테이프는 뉴욕의 50여 개 비디오 샵을 통해 배포됐고 지금도 동포들의 예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왕건이 끝났습니까? 그럼 뭐 이제 저희 가게는 뭐 망한 거나 다름없죠. 예. 왕건이 여기서 많이 나갔나요? 뭐 왕건이 저희 밥을 사주는 것처럼 밥을 먹여 살려주는 거죠. 예. 뭐 왕건이 있기에 저희 가게가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극 2가지 3가지 원하고 밤 꼴딱 새고 교회 가면은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주는 게 일이에요.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막 야단치세요. 졸지 말라고. 비디오 몇 개 봤느냐고 막 야단치십니다. 우리가 문경세제를 왕건이 하도 좋아서 문경세제를 직접 촬영장에 가봤었습니다. 가봤는데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웅장하고 그 촬영 세트나 뭐나 아주 굉장히 완벽하게 아주 잘 돼 있는 걸 봤습니다. 아자개의 그 코미디물 비슷한 거 요거 아주 재밌게 봤고요. 또 그 저 왕건 그다음에 그 저 견훤이 그 아주 그 우리가 그 역사를 새로 안 점도 거기서 많이 있어요. 한편 국내 서점가에는 왕건의 붐을 타고 궁예와 왕건, 견훤의 일대기를 다룬 역사서와 소설, 어린이를 위한 역사 만화책까지 출판됐다. 비록 역사극이라 하더라도 드라마라는 것을 시청자들이 잊지 않아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작가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역사 전부인 양, 그 어떤 우리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단 피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역사책하고 같이 읽어보는 거죠. 그 시대를 고려사를 통해서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재미와 또 책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좀 재미가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병행해서 읽어나간다면 아마 드라마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감동과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함께 결합하면서 훨씬 더 좋은 그런 어떤 그 역사극 바로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라의 왕 김부 아련이 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직을 운영할 수 없어 백관을 거느리고 나라를 들어바치겠다고 청하였나이다. 폐하께서는 가엾이 여기시고 윤화하여 주시옵소서. 잘 오셨소이다. 본래 사마는 한 백성이었소이다.
어차피 그 경영이 힘이 들어오셨다 하니 다 함께 힘을 모아 사십시다. 이제 우리를 따르는 군대가 얼마나 돼요? 이미 절반 이상이 죽거나 포로가 되거나 와해되었사옵니다. 기병이면 황산에 도달할 것이옵니다. 거기서 군사들을 다시 정비하시옵소서. 큰일 났사옵니다.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소린가? 큰일이라니. 고려의 기병 5만이 우리보다 앞서가서 매복을 치고 있었사옵니다. 고려병이 미리 와 있었다고? 기병이 5만이나? 그렇사옵니다, 폐하. 우리 군사는 3만도 채 안이 남았는데 저들은 기병이 5만이 다 된단 말이오. 기병이! 나라를 들어바치니 허락하시옵소서.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항복을 청하여 왔다 하니 어찌 간합하지 않겠는가? 항복을 허락하노라. 후3국 자주 통일 과정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던 최초의 정통 사극. 대하드라마 태조왕건 837일간의 여정은 부족한 역사적 사료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사극을 열어갈 지표가 될 것이다. 저희 KBS가 2000년 특별 기획 드라마로 추진했던 왕건은 고려사의 첫 장을 아주 무난히 열어준 드라마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고려의 초석을 다진 4대 광종의 일대기를 다룬 제국의 아침도 시청자 여러분에게 많은 관심 속에서 지난번 북한 측의 정식 허가를 득한 후 백두산 천지의 설경을 무사히 저희들이 담아왔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으리라고 믿고, 저희 KBS는 민족의 자긍심과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조상들의 웅원한 기상을 화면에 담는, 그래서 영상으로 써보는 고려 실록의 복원 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대하 드라마 제국의 아침. 태조 왕건의 임종 순간부터 시작되는 대하 드라마 제국의 아침은 왕건 사후 외척 세력과 호족 세력의 권력 다툼 속에서 왕권을 얻은 고려 4대 임금 광종이 고려 제국의 기틀을 잡아나가는 과정을 그리게 된다. 요하소는 지금 백두산에 가 있사옵니다. 천지이옵니다. 천지의 해가 떠오르고 있사옵니다. 그 큰 가슴으로 황실을 다스리고 강력한 제국의 아침을 열어라. 제국의 아침을. 폐하께서 매우 위중하시옵니다. 폐하께서 죽느냐 사느냐 먹히느냐 먹느냐 이제는 나라를 해치려드는 국정이 됐소이다. 국정말이 왜다. 드라마 태조 왕건은 475년 고려의 서막을 최초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자주 통일을 염원하던 태조 왕건의 꿈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